자, 이제 뭐 차종 선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원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SUV나 승합차보다는 그 외건을 좀 더 많이 이제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차보다는 좀 작은 차가 골목골목 다니기에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되고, 전기차를 렌트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하고 있는 모습을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자, 요거는 이제 렌터카 업체에서 이제 빌려주는 차들에 대한 얘기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카테고리가 한 20개 가까이 돼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알맞은 걸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각 렌트카별로 나와 있는 이제 샘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 탑승 숫자하고 이제 짐을 넣을 수 있는 개수가 있는데, 이 짐을 넣을 수 있는 개수가, 얘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세단 같은 경우는 뭐 안으로 밀어 넣으면 되는데, SUV가 짐이 많이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외건이 더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시는 분들, 인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보험도 다르고 뭐 굉장히 다양한데, 유럽에서 이제 렌트카를 빌릴 때, 미국이랑 일본은 대부분 자동 변속기예요. 네. 특별한 경우에도 수동변속기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수동변속기가 나온 적이 없는데, 유럽에서 렌트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수동변속기라는 걸 기본으로 이제 깔고 가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자동 변속기를 표시를 했더니 바로 메일이 오더라고요. 메일이 오면서 이제 물어보는 게, 혹시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를 신청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네가 지금 원하는 차는 원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차는 그 날짜에 자동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수동 변속기를 줄 건데, 수동 변속기 운전할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더니 수동이 나오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동 변속기 차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 유럽 가서 운전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네. 전체적인 동선을 먼저 보시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는 공항, 그 다음에 나오는 공항이 어딘지를 보셔야 되고, 들어오는 공항과 나오는 공항 같은 경우에 렌터카를 빌리면은 차를 받을 때랑 드랍오프 하는 장소가 다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들어가는 곳이랑 이제 나오는 곳이 이제 같은 곳으로 루트를 그러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구성을 하시는 게 좋고, 호텔이나 그다음에 방문하고자 하는 곳의 주차장과 주차비는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가셨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리고 자동차를 주차를 할 수 있는 호텔들은 대부분 외진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마트가 어디 있는지, 아니면 식료품을 사거나 뭐 장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국도보다는 가능하면 고속도로 위주의 동선을 넣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국도로 여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국도가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마을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속도 제한도 굉장히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을 줄이려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중요한 건데, 시간을 계산을 할 때, 반납하는 시간을 계산을 할 때는 렌터카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는 데가 찾기는 어렵지 않은데, 처음 가시는 분들은 실수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주차장에다가 차를 넣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차장이 내가 차를 받았던 주차장하고 다른 리턴 파킹 존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차를 이제 임대를 하고 받으실 때, 여기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제 뭐 그거를 먼저 사무실 쪽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짰던 이제 루트의 예시입니다. 왼쪽 위쪽은 이제 미국 쪽이에요.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LA에서부터, 얼바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리노까지 갔다 오는 루트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일본이네요. 네, 일본에서 이제 작년, 재작년에 여행 상품에서 판매를 했던 일본 자동차 성지순례, 이니셜 D 배경지하고, 서킷의 늑대, 그리고 닛산 엔진 박물관, 니스모 쇼룸, 그 다음에 도쿄 오다이바, 이렇게 이제 거치는 루트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태리의 모터라인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데죠. 네, 밀라노에서부터 시작해서 토리노를 거쳐서 이제 볼로냐까지 갔다 오는 루트를 이제 예시로 잡아 놓은 거고, 그 옆에는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이제 스위스를 이제 넘어갔다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드골 공항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리부터 시작해서죠. 예, 파리부터 시작해서 스위스를 거쳤다가, 꼬모호수를 거쳐서 이탈리아 모데나까지 내려가는 루트. 이것도 이제 제가 다녀온 루트인데, 예, 요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구글 지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루트를 짜실 때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게